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한 단계 향상시켜드리는 건강플러스의 김덕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주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합니다. 홍제 삼성정형외과의 성무권 원장님, 건강 패널 문영미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제가 어떤 한 통계를 보니까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80% 이상이 대부분 척추 질환을 앓고 있다 그래요. 네. 그만큼 우리에게 쉽게 척추 질환이라는 건 다가올 수 있다는 만큼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텐데 문영미 씨 뭐 평소에 운동이나 그런 거 하고 계세요? 척추 질환 이거 고질병이에요. 이거 네. 이게 무슨 난치병도 아니고 이게 희귀병도 아니고 이게 무슨 뭐 많은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예. 골 아파하잖아. 맞아요. 이거 뻑하면 그냥 허리 아파, 허리야, 허리래 뭐 이렇게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이거 빨리빨리 이거 허리를 어떻게 해서 안 아프게 하는 방법이 생기든지, 예. 우리 어떻게 해서 좀 좋은 방법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애들부터 어른까지 치 허리를 날리니 맞습니다. 이거 보통 문제는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그 많은 허리 질환 중에서도 예. 국민병이라고 불리는 게 있으니 바로 허리 디스크죠. 맞습니다. 자, 오늘은 허리 디스크 시원하게 해결하기라는 주제로 선생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어떻게 시원하게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자신 있으세요? 네, 가능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무엇보다 좋은 게 우리 문영미 씨가 네. 원장님 옆에 앉아 계시니까 왜 이렇게 오늘따라 귀여워 보이세요? 예, 오래간만에 정말 제대로 궁합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네, 아유 아주 그냥 조그만 선생님들 나오면 그냥 산더미가 여기 하나 앉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영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조금 그림이 괜찮을 거예요. 네, 좋아요. 보기 참 좋네요. 자, 기분 좋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일단 어떤 병이다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선생님. 네, 그 허리 디스크라는 병을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예. 그 디스크라는 그 물질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디스크라는 물질은 어떤 물질이냐면은 그 인체의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물렁뼈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물렁뼈의 역할은 그 척추뼈하고 척추뼈 사이가 충돌하지 않고 그리고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담당을 해주는 그런 그 인체의 물질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상적으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 물렁뼈가 되겠고요. 이 디스크를 우리가 보통 의학적으로 이제 추간판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디스크에 걸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추간판에 문제가 생겨서 디스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디스크가 이제 보통 튀어나오면서 이제 신경을 누르게 되는데 신경을 누르면서 허리라든지 다리 쪽에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이 신경을 누를 때 우리가 보통 허리 디스크에 걸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게 되시면 예, 그림을요. 네,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그 디스크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네. 파랗게 표시된 부분이 네. 디스크를 싸고 있는 막이 됩니다. 그래서 예. 저 물질을 섬유륜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 그 바퀴처럼 동그랗게 싸고 있는 물질이 되겠고요. 그 안에 물렁물렁한 재질인 이제 그 수액이라는 물질이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액이라든지 섬유륜이 튀어나오면서 이제 뒤쪽에 있는 그 척수강 안으로 이제 돌출이 되면서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허리라든지 다리 쪽에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병을 우리가 보통 허리 디스크에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야, 어쩜 이렇게 이 원장님이 덩치에 비해서 말을 조금 이렇게 작게 해주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귀를 이렇게 기울이게 돼요. 네, 예. 그리고 또 이해가 잘 되는데요. 김덕기 아나운서가 칭찬하니까 네. 굉장히 수줍은 표정을 지으시는데 저도 수줍습니다. 원래 좀 이렇게 큰 사람들이요. 예. 좀 수줍음 많이 타고 예. 순수하잖아요. 아, 진짜. 예, 조그만 사람들이 좀 당돌하죠. 좀 덩치 큰 사람들이 참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허리 디스크가 이게 왜 발생할까요? 네, 디스크가 생기는 원인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그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 좋은 자세를 통해서 그게 누적되면서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제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디스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디스크가 발생되는 경우는 예.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다쳐서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운동 중에 다쳤다거나 교통사고. 네, 넘어졌다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거나 그런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디스크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간혹 가다가 보시면 이제 저희 주변에 교통사고 때문에 예. 디스크에 걸렸다라고 얘기를 이제 종종 듣게 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무섭다는 것이 그 디스크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 참 무서운 점인데요. 이렇게 한 번에 생기지는 않지만 그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예. 디스크가 약해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누적이 되면서 점차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신경 눌림 증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예. 또 한 가지 방법은 원인으로서는 이제 안 좋은 자세를 통해서 디스크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가 그 정상적인 모양일 경우에 그 모양이 충격 흡수가 되고 그리고 부드럽게 움직일 수가 있는 모양인데 그 안 좋은 자세를 오래 누적시키다 보면은 척추가 휘게 됩니다. 그래서 척추가 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디스크에 무리가 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신경 눌림 증상이라든지 디스크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원인으로 이제 퇴행성으로 디스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퇴행성이라는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오래 썼다거나 노화로 인해서 이제 디스크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점차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안 좋은 자세를 취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외부의 충격이 그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디스크가 서서히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경 눌림 증상이 생기면서 통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다른 두 가지 원인과 다르게 이 퇴행성으로 인한 디스크의 경우에는 예. 그 원인이 천천히 서서히 진행되기 된 만큼 네. 치료를 해서 그 시간이 걸리는 시간도 장기간 시간이 소요가 되고 좀 더 오래될 수가 있는 그런 그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선생님, 퇴행성 이런 거는 그 나이 먹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허리 디스크에 걸린다. 이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다 뭐 디스크에 걸린다 그러면 이거 어디 불안해서 어디 살겠어요? 다는 아니고 네. 많으신 분들이 지금 이 디스크를 앓고 있다 이거죠. 네. 문영미 씨는 괜찮으시잖아요. 아 좋아, 허리 하나만큼은 아주 좋아. 선하장사죠. 이만기도 때려잡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무리해서 허리가 아픈 경우도 꽤 있거든요. 네. 허리 디스크랑은 또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가 진단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허리가 일생 동안 살면서 네. 안 아파본 사람은 없다고 할 그렇죠. 정도로 허리 통증이 이제 흔한 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허리 통증이 있다고 해서 전부 다 디스크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이라든지 증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질환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이제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허리 디스크를 의심을 많이 하게 네.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특징적으로 허리 디스크의 증상은 이제 허리하고 다리의 통증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신경이 눌리게 되면서 보통 초기 때는 이제 허리하고 다리에 통증이 오게 되겠고요.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병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다리 쪽으로 그 통증이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벅지라든지 또는 종아리라든지 심하게 되면은 이제 발끝까지 증상이 내려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림을 보시면 예. 그림을요. 네. 화면을. 오른쪽에 위쪽의 그림을 보시면 예. 노란색 줄이 그 신경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네. 그 다리 쪽으로 증상이 나타내는 그 이유가 그 다리 쪽으로 가는 신경이 눌리기 때문인데요. 그렇겠죠. 네, 그림을 보시면 이제 다리 쪽으로 가는 신경이 전부 다 허리 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허리 쪽에서 신경이 눌리면서 다리 쪽으로 통증이 내려갈 수가 있는데요. 이런 그 증상을 우리가 하지 방사통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하지라는 것은 다리고 방사라는 것은 이제 퍼진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그런 이제 하지 방사통이 생기면서 이제 다리 쪽으로 증상이 내려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해질 경우에는 이제 그 하지 방사통 외에도 이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이제 그 뱃속에 복강의 압력이 올라가면서 통증이 더 악화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특정 자세를 취할 때 그 허리 통증이나 그 다리 통증이 더 악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특히 이제 물건을 들어 올릴 때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이제 어떤 특정 자세를 취할 때 오래 앉아 있다거나 그럴 때 이제 허리 통증이나 다리 통증이 악화가 될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좀 더 심해질 경우에는 이제 그 대소변 장애라든지 오, 예. 다리의 그 근력 마비, 하반신 마비 증상까지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허리가 아플 때는 재채기를 할 때는 정말 힘들어요. 조심해야 돼요. 네. 이게 재채기 하는 것보다 오히려 허리가 하고 나서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재채기
하지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네. 시원하게 해결 좀 해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가급적이면은 이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기침이나 재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에 그 감기 같은 거 관리를 해서 감기에 걸리지 않게 조심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채기나 기침을 하게 되면은 그 복강 내 압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뱃속에 압력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디스크에 무리가 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신경이 더 눌리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자세보다 기침을 할 때 통증이 더 악화가 되는 이제 그런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그 감기에 걸리지 않게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평소에 허리 때문에 좀 고생하시는 분들은 네. 그 취침하고 나서 네.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어날 때 갑자기 허리를 굽히거나 피게 되면은 예. 디스크에 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분들은 괜찮지만 허리 디스크를 현재 앓고 있는 분이라면은 항상 손을 짚고서 그래서 먼저 손이나 팔 쪽에 체중이 가한 상태에서 일어나시는 습관을 들여야지만 허리가 무리가 안 가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심해질 경우에는 디스크가 터져 나오면서 그 갑자기 이제 더 악화가 되면서 심지어 수술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평소에 갑작스러운 충격이나 무리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부드러운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 방송을 저희 어머니가 보셔야 될 텐데 제가 출근하기 싫어서 제가 천천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 어머. 잠자리에서 꼼지락거리거든요. 그게 다 허리도 이걸 위해서 그랬었던 거거든요. 그랬던 거예요. 그럼요. 저는요 목욕탕이나 이런 데서요 예. 막뭐 이렇게 딱 누워 있다가 탁 일어나고 운동선수처럼 탁 일어나거든요. 예. 그때 너무 놀라는 거야. 그럼 절대 그렇게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젊은 애들이 언니 그렇게 일어나면 안 돼 큰일 나. 예. 아무리 언니가 지금 그래도 그렇게 해다가 삐끗하면 허리 절단 나는 거라고 막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도 허리가 절단 나는 거예요? 절단까지는 아니고. 언니 그러는 거야 막. 예, 예. 언니 절단 나. 언니래 봤자 걔들도 내일 모레면 60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일어나는 거를 제가 잘해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조심해야 우리가 됩니다. 오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디스크라는 이제 물렁뼈인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부하가 걸리면서 예. 특히 이제 그 체중이 좀 많이 나가시거나 키가 크신 분들은 네. 그 아무래도 그 위험 요인이 더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평소에 갑작스러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그 조심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비만 이렇게 몸이 좀 나가는 사람들은 네. 더 조심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걸 모르고 그냥 뻘떡뻘떡. 아이고 세상에. 날씬한 사람보다 좀 이렇게 좀 뚱뚱한 사람이 예. 이거 허리 아픈 비율이 더 높아요? 네, 그래서 이제 허리 디스크 위험 요인이 있는데 네. 그 아무래도 그 체중이 많이 나가다 보면은 이제 그 디스크는 물렁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물렁뼈에 체중이 더 가해지니까 좀 더 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그 디스크가 좀 더 약해지고 또 튀어나오거나 찢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 그 살이 찌지 않도록 비만 관리를 좀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비만 좀 선생님, 원장 선생님이나 같이, 예. 같이. 우리 문영민 씨는 저녁에 삼겹살만 덜 드시면 돼요. 그렇죠. 예. 저는 삼겹살하고 해마하고요. 예. 스팸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12시 이후에만 안 먹으면 돼. 근데 꼭 12시 넘어서가 맛있거든. 수고지. 예. 그때가 냄새가. 정말 맛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새벽 4, 5시에 자고 이러니 뭐 다 어디로 가겠어 그게.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비만이라는 건 허리 통증에 더 안 좋다는 그럼요. 거 여러분들 항상 기억해 주시고 이 허리 디스크 치료법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네, 저희가 맞습니다. 그 어떤 치료법을 선택할 때 네. 주의해야 될 유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 예. 증상이 심한 정도에 따라서 진행 예. 정도에 따라서 이제 치료법이 나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 정도가 심하지 않을 때에는 그에 걸맞게 손쉬운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허리 디스크는 이제 수술을 하지 않고도 잘 날 수 있는 병이지만 증상이 심하고 진행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 수술하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수술 전에 할 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다는 말씀이신 네, 거예요? 맞습니다. 어떤 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하는 치료법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그런 것을 보통 보존적인 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존적인 치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통 이제 그 첫 번째로 시행하는 것이 휴식과 안정입니다. 그래서 3주 내지 4주 정도 이제 휴식과 안정을 취하는데 예. 그래서 쉬는 것만으로도 그 디스크가 회복되는 경우가 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려운 방법일 수도